정경심 교수 지금 징역 7년 구형했는데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삶이 발가벗겨졌다. 검찰이 더 쉬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희망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네. 정경심 교수 관련한 이 구형이 7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혐의가 사실이라고 해도 7년짜리가 안 되는데 네. 지금 결국에는 저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형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낙인을 딱 찍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선고는 언제 나오냐면요. 12월 23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전날. 바로 전전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온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 지금 뭐 하늘바람님 같은 경우에 우라통 터져 미칠 것 같아 하셨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검찰이 지금 뭐 할 짓이 없으니까 검찰 쉐리들이 한 얘기를 갖다가 좀 그래도 읽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검찰 쉐리들이 지네들은 온갖 똥을 다 묻히고 있는 쉐리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저기 그 정경심 교수한테 막 그 교육을 시켰어. 막 가르쳤어. 그런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뭐 당신네들이 이미 그 엄청난 그런 그 특혜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서 그 특혜를 이용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러면서 공정성을 훼손한 게 입시를 그 비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딸을 갖다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거야.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 재판정을 보고 있던 분이 개소리 이렇게 얘기했다고 재판부는 또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당신 궁금합니다. 지금 재판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그 개소리라고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그 국민의 통탄으로 들리지가 않아? 권위는 어떤 식으로든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권위를 내세워야 됩니다. 이러저런 게 혐의가 타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구경했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저희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열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재판이 있었을 때 혐의 3가지에 앞서서 2년씩 6년 나왔었죠. 클리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식이 됐건 정경심 교수가 했던 게 검찰의 얘기대로 다 많고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7년 자체가 과하다는 거는 자, 보세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 계층으로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하고 합격을 위해 부정 불법을 강행한 건 나경원이지. 지금 어떤 부정 불법을 강행했냐고. 총장 만나가지고 막 뒤에서 뒷돈 주거나 그냥 압력 집어넣냐? 대놓고 그런 그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달라 그랬냐?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봐. 입시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실감, 절망감을 안겼대. 입시 시스템 어디를 훼손했는데? 그리고 부당 뭐 불법 재산 증식을 갖고는 이렇게 얘기했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백지 신탁 제도를 무너뜨리고 무슨 개소리야? 사모펀드는 백지 신탁에 속해 있지도 않아. 백지 신탁 제도를 무너뜨린 쉐리는 복덕금이지 이 자식들아. 어딜 뭘 무너뜨렸어 진짜. 기본 ABC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이걸 갖다가 7년을 때리는 그런 니들이 제정신이야 검사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구형이라 이 새끼들 구형까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그 구형했다는 게 신문에 기사 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이 매겨진 게 말이 안 아닌데 되잖아 그것도. 보통 사실은. 공소했었고 구형했던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한 90% 정도가 그게 사실로 굳어집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있을 정도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꽤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기다 대고 일부러 그걸 크게 때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잘 보지 않으면 7년 받았다며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또 제가 기가 막혔던 거는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항소심 결과는 그런 식으로 헤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충 보고 김경수 지사 또 구속됐어요? 라는 얘기가 오전 내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제목 장사라고 있고 검찰은 공판을 통해서 무언가를 입증하려는 거 대신 구형으로 정치라고 앉았어요. 이게 검찰총장이 모두 다 정신 못 차려보니까 검찰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봐. 신종 정경 유착 범행이라고 나오려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돈이 어떻게 오가고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신종 정경 유착이라며. 어디가 정과 경이 유착을 했냐. 이름이 마누라가 얼마를 돈을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남편이. 이름이 정경이어서 그래요. 정경심. 어? 야, 이틀이 받을 수밖에 없다. 와. 정말.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이러고 이거를 갖다 읽고 있어 구형 의견을. 아, 그 미친놈들이라니까. 반에서 1등한 검사나 의사나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은. 아니 우리 같은 진짜 아니 지들은 그냥 뭔가 부끄럽지도 않나? 그냥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연기하려고 그러냐? 야 니네들 이런 연기력이라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가가지고 오스카도 받겠다. 그러니까 과실로 살인을 해도요 징역 5년 정도밖에 안 나요. 알어.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무슨 7년 구형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졸업하지 못한 졸업장을 위조했다던가 어디 하지도 않았던 경력을 했다든가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두 한참 떠들다 보면은 사라지게 되는데 정경심 교수의 딸은 거기 가서 근무를 했고 봉사를 했고 그걸 본 사람이 많고 문제는 공식적인 표창장이 나갔나 안 나갔냐 정도인데 그 나갔던 걸 위조한 걸 자기들도 입증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양식을 바꿔가면서 내는 이 추태를 다 보여주고도 7년을 때릴 수 있는 뻔뻔함에 진짜 화가 나요. 아 진짜 이 검찰 개혁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재판 해보니까 우리 생각이 틀렸다. 죄송하지만 이 재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검찰은 없을까요?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런 검찰이. 정말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지 근데 그게. 진짜 이거는 니네들 검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영화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엊그저께 증인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거기 보면은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바보를 만들었던 증인의 말이 맞거든. 그 증인이 자폐아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걔를 갖다가 망신 줘가지고 증언의 능력을 갖다 없게끔 만들어서 걔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그 스스로가 자기가 했던 그 변론의 그 기본을 뒤집어 엎는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재판정에서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해요. 그게 인간이야. 검사이고 나발이기 전에 일단 인간이 돼야지 이 쉐리들아. 부끄럽지도 않니? 지금 이 지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정경심 무슨 이거? 재판에서 구형을 이렇게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건 진짜 지나친 오만함입니다. 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대전에 가서 한 바퀴 돌면서 무언가 압수수색하고 그 분위기 만드는 거에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만들고 싶은 거는 정부 흔들기예요. 오늘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법사위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얘기가 그런 거죠.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리를 찾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흔들고 까고 있습니다. 이런 자 보세요. 대전지검에 가가지고 등 두드려 준 게 11월 2일이었나? 11월 2일에 등 뚫어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지검이 오늘 아침에 산업자원부를 갖다가 압수수색했어. 아유 감사원장은 또 거기다가 그냥 자료를 갖다 턱턱 이렇게 다 주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들 4대강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짓들을 갖다 민정수석실이 그냥 가가지고 환경부 조지고 국토부 조지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도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반발 일어나는 사람 잘라서 한직으로 보내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말이 안 되니까 다 반대하는데 자기 입장 대변해 줄 수 있는 애들 매수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만들었잖아. 그거 그러고 있을 때 검사들 뭐 했어? 쿨했니? 이명박 에라이 관련돼서 쿨들아. 무조건 면죄를 줬었던 그 검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서 모두 다 죄 없이 그냥 넘어갔던 그때 13년 당시는 동안. 완전히 불법적인 그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4대강을 밀어붙였어. 지금 이거는 전반적으로 원전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폐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전에 비정상화돼서 너무나 나이브하게 기준이 약화돼 있던 걸 산업자원부가 다시 정상화시켜서 기준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진 거야. 이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니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하명해가지고 뭐 산자부가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동 조작이란 말을 갖다가 갖다 붙이냐 이 주둥아리를 갖다가 진짜 이게 정상화된 거야. 가가지고 저 독일의 기준은 어떤지 가서 봐봐. 왜 조국 장관한테는 압색이 100군데 가까이 되고 왜 조국 장관 부인한테는 말도 안 되는 7년 구형이 나오고 사실 자신들이 이
공소 유지도 못할 만큼의 상황들이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진짜 너무하잖아. 나는 예. 오늘 그 산자부 압수수색하는 거 보고 야 대전지검이야. 대전에 가더니 대전지검이 동떠. 그 얘기 다 했어. 어? 전 시사방송에서. 알았어요. 예. 그냥 확실한 건 7년을 구현했던 정경심. 이 우리가 공무원들 이름 외우는 거 답답합니다. 특히 검사 누가 이렇게 구형했고 얘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수사 브라보. 검사 따로 있고 공판 검사 따로 있고 온갖 짓들 다 하고 지들끼리 교체해요. 그래도 같은 놈들 한 팀이에요. 지금 판사 이름은 나오잖아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이 부장판사인데 검사는 숨어 있어요. 검사들은 진짜 이런 식의 구형을 하면요. 나중에 왜 이런 구형을 했는지 조국내는 왜 70군데에서 100군데 압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에 남겨야 되는데 검사놈들 이름은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우리는 윤석열과 한동훈만 기억하잖아. 자 오늘 나왔잖아요. 94억을 갖다가 일괄 수령해 갔대요 윤석열이. 그거 그 돈 갖고 지금 84억 아니야? 예? 10억 더 가져갔어? 84억. 84억. 올해가 94억. 내년은 10억을 깎아서 84억이야. 와. 올해 94억을 가져간 거야. 94억의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1원 한 장은 건드리지도 못했어. 그냥 대검 그 검찰총장이 일괄 수령해 갖고 가서 다 쓰고 영수증도 없어. 그냥 여기저기 저기저기 썼다고 우리 기록했어요. 보고도 안 해. 어? 세금 94억을 가지고 얘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니까? 이제까지 그런 돈 가지고 여기저기 금일봉 돌리고 그래. 편하게 쥐어주고 대전지검 알아서 가가지고 안 설하라고 했겠어? 하고 그런 거죠. 대전지검 가가지고 이거 안 돌렸겠어? 아, 씨발 진짜 촛불하면 들어야겠다. 이게 말이 돼? 지금 정치하고 있는 공무원 놈한테 국민 세금을 대선 자금이야 지금. 94억이나 갖다 줘? 세금을 가지고 대선 자금으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야. 그랬더니 김도우비가 툭 튀어나가지고 비약이 심하다고. 무슨 비약이야 이게. 반대였으면 니들 어떻게 했겠냐. 때려잡았지 아주. 야, 씨발 진짜 너무하는데?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94억이면은 청와대보다 많아요 올해는. 청와대보다 특활비가 많다니까. 법 바꿔. 바꾸면 되지. 뭘 민주당 오늘 약간 충격 먹었을 것 같아. 우리 아무도 검찰총장의 특활비 94억인지 84억인지 생각도 못했잖아. 그 전에 국회 특활비도 같은 이유로 하다가 줄어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9억까지 줄어들었다며. 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별 활동을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하시는지 그 병원도 소용없이 혼자 다니다가 태극기 집회 나다 얼굴 삐죽 내밀고 다니는 그 양반이 그렇게 쓰셨다 그러면 소명해야죠.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쪽입니다. 특별활동은 클럽 액티비티라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CA. CA 시간에. CA. 아나씨 그래도 그걸 알고 있었지. 혁명으로 재원회. 아니 특활비라는 게 일반 기업에도 있나요? 없죠. 일반 기업의 그 뭐 더러운 그 대기업들한테는 비자금. 비자금 형태로 어. 있겠죠. 나 근데 정말, 법인 카드가 등장한 이후에 판관비, 판공비 이렇게 불리던 소위 업무 추진 비용 같은 경우가 투명화됐습니다. 그냥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법인 카드로 쓰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얼마급씩 딱 정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달라졌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명분은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어 내부 고발자가 생겼는데 그 고발자가 도피를 해야 되고 뭐째. 그러면 돈을 갖다 지원해 준다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영수증 받기가 뭐 하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지. 이거 갖고 저 이영렬하고 안태근하고 서로가 이영렬은 안태근이 인사고과 점수 줘야 돼. 안태근은 이영렬한테 또 그 뭐야 자기 그 걸려 있는 우병우 사건 봐달라고 해야 돼. 이러면서 서로가 돈 봉투 주고받는 이따위 짓 하는데 특활비를 쓰잖아. 그게 2017년에 걸리고도 아직도 이지랄이에요. 아직도 2017년에 그 건 터져갖고 난리가 났는데도 결국 그거 갖고 하나도 걔네들은 특활비 그렇게 쓴 거 갖고 잡아놓지도 못했고 관리에다 어쩌다 이러면서 무마시키고 지들끼리니까. 오래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습 정말 없애야 될 부분들이 이제 또 드러났다 예. 생각하시고 고쳐 나가야죠.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서 이제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예. 담담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사건의 무게감 때문에 심신이 여전히 힘든 것을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 공직 임명된 배우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아는 사실, 제가 아는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총장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총장이 어떻게 표창장 발급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딸아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해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료를 가져간 게 증거인멸이 될 거라고 추호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시댁 식구까지 망라해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압수수색되면서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일순간 사는 것에 심각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저에게 첩첩히 더 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을 품었습니다. 법에 문외하지만 이런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선고는 왜 이렇게 늦게 내려지는 거야? 오늘이 11월 5일인데 12월 23일 날 오후 2시까지 하면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기다립니까? 한 달 반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지금. 법원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특히 재판 판사들이 이렇게 시간을 미루고 어떤 대법원 같은 경우는 마감도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건 빨리 나오고 어떤 건 늦게 나오죠. 투명하지 않고 모두 다 변화하고 있고 지금은 어디 가도 대기표 뽑아가면서 대기 시간까지 보여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 유일하게 안 통하는 데가 법원입니다. 속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겉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판사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쪽들도 한 달씩 걸리는 거 정말 좀 기다리기 답답합니다. 판사 부족하다는데 왜 김앤장에서 판사를 뽑아? 뭐 그 로스쿨 때문에 뭐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됐죠 뭐. 아니 근데 로스쿨에서 그 로스쿨 출신들을 갖다 뽑는다는데 김앤장을 거쳐갖고 들어오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정필승 같은 변호사가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건 난 찬성해요. 나도. 진짜로 바닥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내 바라는 거 말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내가 저는- 바라는 거 말고. 저는 다 무죄고 기껏해봤자 그 통장 하나 빌려 쓴 거 그거 하나로 벌금 나오는 게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도대체 어디에 죄가 있는 거야? 그리고 통장 빌려갖고 투자한 거 이것도 있지. 실제로 그 사연들을 갖다 다 들어봐고 그게 그 인정이 되면 이거는 그냥 범법한 것은 있지만 처벌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 검사 차원에서 그냥 불기소 처분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지랄까지 왔으니 그냥 가지 못했지. 약식 기소 정도가 딱 맞는 거였어요. 저는 유죄 만들기 위해서 저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을지 재판부가 그거에 흔들릴지를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쌩 난리를 쳐가면서 검찰도 지들 면이 있고 어쩌고 해가면서 뭐든 하나 정도 유죄를 만들고 결국 그래요. 유죄 받았다 하겠죠. 그게 이제 저쪽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걸어가지고 한 개라도 유죄 나게 만드는 전략. 거기 지금 뭐 사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요. 사법부는 뭐 그 통장 차명 음. 그게 아마 벌금 정도로 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런 이야기했잖아. 시민들이 응. 고발한 사건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지랄하고 있네. 그 미친놈들. 그게 사준모야, 사준모. 사법고시 지금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 이거는 완전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명 수사가 아니면은 뭐 서로 뭐 기획 수사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돼? 그냥 이거 표적 수사죠. 표적 그러니까 표적을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표적에 딱 서준 거잖아요. 고발하면서. 그러니까 와 하고 몰려가는 약간 마적대 같은 뭐 그런 느낌 아니야? 옛날 사람 마적. 예. 이게 표현이 있어. 내가 마적을 해봤거든 만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짬짬이 수사야. 짬짬이 수사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산자부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더라고. 국민의힘이 고발하니까 드르륵 득달같이 달려가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사준모가 고발한다고 득달같이 가가지고 수사하고 안진걸은 지금 10몇 번을 갖다가 고발을 했는데도 아직 나경원 소환조차 안 했어.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지난 날이겠지만 내일 또 김경수 지사 네. 관련돼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오케이. 금요일을 보내게 될지 김경수 다 답답합니다. 무죄예요. 예, 그거. 알겠습니다. 이미 다 깨졌어. 자, 사법부를 믿습니다.